일이 많을 때 몰아서 근무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노동자들은 건강을 해칠까 우려했습니다. 편도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 한 6시에 나와서 집에 들어가면 11시쯤 되겠네요. 계속 하다 보면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주 52시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바로 잠들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또 출근하고. 일을 몰아서 하고 난 뒤에 몰아서 휴가를 쓴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회사들이란 게 매출액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적으로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직장인 10명 중 3명은 법정 유급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휴가를 못 쓴다는 응답은 더 높아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일이 없는 날이 일단 없고 제가 69시간을 일한 만큼을 쉬려면 그만큼 장기적인 휴식이 필요한 건데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일이지 않나 싶어요. 이른바 MG노조라고 불리는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가 당초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반대한 이유기도 합니다. 중소나 중견기업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게 우려돼서 반대를 한 거고요. 노동자들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제도나 그런 게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요. 민주노총이 주 69시간 근무를 강조하며 실시한 즉석 비공식 설문조사에서 반대한다는 답은 88%에 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대해 노동계는 포장지를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라는 것뿐이라며 근로시간 개편안을 원천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 환영 입장을 냈었던 재계는 주 69시간씩 장시간 계속 일하는 일이 발생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어제는 비공개 면담, 오늘은 자문단 간담회. 대통령 질책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틀 연속 예정에 없던 긴급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우선 입법 예고 중인 제도 개편안과 관련하여 청년을 비롯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장관이 만난 건 대기업과 공기업 8곳의 MG노조 협의체 대표들, 그리고 석 달 전에 노동부가 직접 임명한 청년 자문단입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이들의 목소리를 빌리고 싶어 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다수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고 결국 기습 시위까지 벌여야 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처럼 정책을 이야기했지만 다수의 청년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소통 강조하겠다고 하시면서 다수의 정말 일하는 비정규직 청년들의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현행 주 52시간조차 OECD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인데 바쁠 때 더 몰아서 일하라는 건 과로사 조장 정책일 뿐이어서 69시간이냐 60시간이냐는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폐기 확답해 주십시오. 일단 과로사로 내몰지 마시고 폐기 확답해 주십시오. 노동시간 유연화도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도 겉으론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지만 실상은 경영계가 줄곧 요구해왔던 노동정책들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지하는 MZ세대 노조위원장입니다. 합리성을 대변한다는 MZ 노조를 교묘하게 활용하여 노동계, 세대 간의 갈등을 유도하고 국민 여론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짜 야근의 주범인 포괄임금제 폐지는 청년 노동자들이 바라는 노동정책 중 하나입니다. 포괄임금제 대책을 내놓기로 했던 고용노동부는 오늘로 예정됐던 발표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단순 명쾌합니다. 바쁠 때는 일주일에 69시간씩 일하는 대신 휴가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장기 휴가를 강조했습니다. 안식월, 한 달 살기 등 장기 휴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 사용도 활성화하겠습니다. 2주 연속 집중휴가제, 3주일 장기휴가 보장, 3년마다 한 달씩 안식월 제도. 이미 장기휴가 제도를 시행 중인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 대기업에만 국한돼 현실에선 그림의 떡입니다. 일할 때는 몰아서 일하겠지만 쉴 때 과연 그 몰아서 쉬는 게 지켜질까가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일손이 모자라 있는 휴가도 못 쓰는 대다수 기업들의
장기 휴가를 강제할 수 있을까? 정부는 이미 2015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연가 저축제. 못 쓰고 남은 연가를 최대 3년 동안 저축해 한 번에 몰아서 쉬는 제도입니다. 매년 11일씩 3년을 모으면 한 번에 33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3일 연속 장기 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발표된 정부 자료는 없습니다. 33일씩 휴가 가신 분이 주변에 계신가요? 없죠. 대체제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업무 때문에 못 갔는데 그렇게 33일씩 써버리면 이제 일이 안 돌아가는 거죠, 사실은. 일은 많고 눈치 볼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라 3년 동안 저축해둔 장기 휴가조차 한 번에 날려버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 네, 저축을 하죠. 근데 쓸 데가 없죠. 저축해놔도 나중에 못 쓰면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역시 이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몰아서 일을 하고 몰아서 장기 휴가를 가라고 하지만 사실상 초과 근무 수당만 못 받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초과근무 돈 안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이제 연가로 쓰라 하는데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임금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철밥통이라는 공무원들조차 실패한 제도를 민간기업, 그중에서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약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직장갑질 119 조사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47%는 있는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